오늘은 연인 18회 예고편을 분석해보고 그 안에 숨겨진 5가지 사실을 타임라인 순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현이 왜 부상을 당했고 장철이 오랑캐의 정절을 잃은 계집을 언급하며 마치 길채에게 대노하는 듯한 발언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후궁 조씨가 길채를 이용해 무슨 짓을 꾸미려고 하는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현을 습격한 무리는 인조가 보낸 의금부 병사들로 보입니다. 장현은 길채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양천영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 구잠, 양음과 함께 의주로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길채는 그런 장현을 배웅해줬죠. 그날 밤 은혜가 장현과 길채 소식을 듣고 방두네와 함께 한 걸음에 달려와 축하해주고, 길채는 자신이 직접 수놓은 베개딧을 장현에게 만들어줄 거라며 들뜬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에 방두네는 이역관 날이랑 이럴 거면 진직이 들어누웠어야지라고 말하죠. 은혜 역시 이역관 날이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며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장현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아마 장현은 의주로 떠나기 전 포로 문제를 동궁전 소현세자에게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포로를 다시 조선으로 데려오는 것은 인조가 금하고 있었으니 장현이 혼자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궁전을 감시하고 있던 궁녀와 내관들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고 말았겠죠. 후궁 조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강빈과 소현세자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심양에서 조선 포로들을 맡아주고 있던 각화는 장현과 약속대로 포로들을 압록강 근처까지 데리고 와서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조선 포로들이 대부분 강을 건너고 장현과 양천영님이 기쁨에 조우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군사 무리가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장현 일행이 나서서 막아보지만 의금부 병사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현이 다친 곳은 하필 머리였습니다. 병사들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던 장현이 위기에 처한 양음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등 뒤에서 한 병사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현은 뇌진탕 증세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런 장현을 양음이 부축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각화는 장현이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자 구잠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구잠은 살았으면 왜 여지까지 안 넘어왔겠냐며 각화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죠. 아마도 포로들이 조선으로 모두 돌아가면 장현이 각화 옆에 남기로 약속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장현이 돌아오지 않으니 각화가 돌아버리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네 번째, 길채는 장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후궁 조씨를 찾아갑니다. 앞전에 은장도를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소현세자와 관련된 일을 부탁했던 걸 다시 하겠다고 말이죠. 아마도 이 일로 인해 길채가 국내 저주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며 후궁 조씨의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한편 양음은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장현을 데리고 길채 집으로 옵니다. 이에 길채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지죠. 그 사이 양음은 동궁전으로 몰래 숨어들어 강빈에게 도움을 청한 듯 보입니다. 이어 급히 강빈이 마련해준 동궁전의 한 처소로 장현을 옮긴 듯합니다. 참고로 장현이 의식을 되찾고 일어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궁궐에서 쓰는 비싼 나비 문양 촛대가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비 문양 촛대는 후궁 조씨 처소에서도 볼 수 있었죠. 즉 이런 촛대가 장현이 치료받고 있던 방에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이 궁궐임을 확신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18회 예고에서 장철이 환양녀를 언급하며 크게 분노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제작진의 낚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고에서 장철이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은 계집, 우리가 무서워할 성시프냐? 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두 대사를 잘라서 이어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길채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은 계집들을 끌어들여 후궁조 씨가 이를 꾸미고 있다는 걸 남현준에게 보고받고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남현준에게는 궁궐에서 정보를 주는 상궁 한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할 성시프냐는 말은 후궁조 씨가 눈치를 채고 장철을 협박했거나 그게 아니면 저주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 장철은 아직 장현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낚시성 대사로 낚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